드래곤볼 팬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드래곤볼 슈퍼, 결국 토리야마 아키라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드래곤볼 슈퍼의 스토리와 작화를 맡았던 도요타로를 잘라버리고 본인이 직접 전체적인 스토리와 설정을 개편하여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마인부 편에 이어서 레전드 에피소드가 또 한 번 만들어집니다. 마인부를 쓰러뜨리고 지구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구를 구했다고 알려진 미스터 사탄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오공을 찾아와 이번에 세계 평화 대상을 받았다며 상금 1억 제니를 오공에게 전달해주는데 마침 집구석에 돈이 떨어져서 노가다 나가기 직전이었던 오공은 사탄 덕분에 다시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수련 가던 베지터와 마주친 오공은 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베지터가 베지터 행성에서 왕자로 지내던 시절 그 강한 프리저마저 찍소리도 못할 정도의 강함을 지닌 비루스라는 존재와 마주쳤고 본인의 아버지 베지터 왕이 그 비루스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라 뭐하는 인물인진 모르겠지만 비루스를 부르는 호칭이 파괴신이었고 또한 행성 베지터가 파괴된 이후 더 이상 본 적이 없다고 하죠. 재수없게도 오늘 꿈자리에 비루스가 나와서 그런 김에 오공에게 얘기해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말합니다. 베지터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거라 직감한 손오공. 그렇게 오공과 베지터는 점쟁이 바바를 찾아갔는데요. 말 그대로 점을 보는 사람이라 특정 인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6시간 뒤에 지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의 오공과 베지터가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베지터가 꿨던 꿈이 개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바는 그 존재를 막아낼 수 있는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이 등장할 것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두 사람, 오공, 베지터, 심지어 그 자식들 중 붉은 머리는 한 명도 없죠. 심지어 포타라 합치한 베지트도 빨간 머리는 아닌데요. 결국 신용의 도움을 받아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에 대해 물어보기로 하고 오반까지 불러 셋이 드래곤볼을 모아보려 하는데 드래곤 레이더를 보니 바로 근처에 볼 7개의 반응이 생깁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부르마가 이미 드래곤볼을 모두 모아놨었고 근데 하필 이날이 부르마의 생일이라 생일 파티 기념 이벤트 1위 경품으로 드래곤볼을 걸어놨는데요. 오공은 부르마에게 솔직한 사정을 말하려 하지만 베지터는 지금 둘째 계획이 있다며 부르마가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귀띔해주죠. 별 수 없었던 오공은 드래곤볼이 꼭 필요하다며 거듭 부탁해보는데 부르마는 1년간 고생해서 모은 볼을 절대 그냥 줄 수 없다며 가지고 싶으면 당장 선상 파티에 참여해 1등을 먹으라고 합니다. 1위를 하는 방법은 파티에 참여한 상대방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재밌게 해줘서 만족시키면 참 잘했어요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카드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1등을 한다고 말하죠. 옛날에 베지터였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틱틱거리기만 했을 건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바로 요리복으로 환복해 타코야키를 만들러 떠나버리는 모습입니다. 남겨진 오공과 오반은 부르마와 이야기하다가 오반이 아내 비델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르마도 요즘 트랭크스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 둘째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그렇게 서로 가족 얘기를 하다가 부르마가 오공의 부모님 얘기를 꺼냈는데요. 오공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안 나고 베지터가 말해준 것을 재구성해보면 자기도 어렸을 적 베지터와 같은 행성에서 태어났는데 하급전사란 이유로 지구에 보내졌고 지구 점령을 목적으로 보내졌지만 당시 최고의 무술가였던 수노반에게 거두어져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죠. 한편 베지터는 본격적으로 타코야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베지터가 음식을 만든다는 소식에 동료들이 대거 몰려오는데 부담을 느낀 베지터는 결국 날달걀 하나 제대로 못 가며 반죽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김 빠진 동료들은 모두 돌아가버리고 베지터는 오공에게 넌 뭐 할 수 있는 거 없냐며 화내보지만 오공은 그저 베지터의 적극적인 모습이 웃기나 봅니다. 결국 베지터는 트랭크스와 오천을 꼬셔 최대한 많은 참 잘했어요 카드를 가져와 본인을 1등 시켜준다면 당장 내일 놀이공원에 데려다준다는데요. 순진한 아이들은 드래곤볼로 소원 빌어서 놀이공원 만들어달라 할 생각은 못하고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 열심히 카드를 모으러 떠나버리죠. 그렇게 베지터가 오룡 무천도사 듀오를 꺾고 1위를 해 드래곤볼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곧장 신용을 부르는 오공 일행,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니 마음이 올바르고 초사이어인 변신이 가능한 5인의 사이어인이 다른 한 사이어인에게 힘을 모아주면 그 자는 엄청난 힘을 가진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이 된다고 답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실에 놀란 오공 일행들, 베지터가 화를 내며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냐 물으니 그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랍니다. 어쨌든 소원 한 개가 차감됐고 근데 생각해보니 오공 일행들은 사이어인이라고 해봤자 오공, 오반, 오천, 베지터, 트랭크스 5명밖에 없었죠. 즉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소원으로 지구를 제외한 곳에 초사이어인 변신이 가능한 사이어인이 존재하는가 물어보는데 신용은 딱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베지터는 분명 자신의 동생인 타블일 것이라며 어렸을 적 다른 행성으로 떠나 프리저에게서 살아남았고 아마 지금쯤이면 초사이어인 변신이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는데요. 오공은 베지터의 동생이 아니면 어쩌냐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어인을 부르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베지터는 만약 다른 사이어인이 워프된다 해도 어차피 자신의 왕자 시절 부하였을 것이라며 자기 얼굴 보면 알아서 찌그러질 것이라 말하고 딱히 다른 대안도 없지 않냐며 못을 박아버리죠. 이때 제트전사들이 지구로 다가오는 거대한 길을 감지합니다. 베지터는 급하게 그 사이어인을 지구로 워프시켜달란 소원을 비는데 근데 타인을 워프시키는 소원은 해당 인물이 동의를 해야 이동이 가능하다는데요. 당연히 그 사이어인은 뜬금없는 워프 제안에 거절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는 동안 결국 파괴신 비루스가 지구에 도착합니다. 오공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구에 온 이유는 당연히 지구를 없애기 위함이라는데요. 파괴신의 직책상 천년에 한 번 어느 별을 지정해 파괴해야 된다며 너희가 태어난 이유도 알지 못하니 파괴되는 것도 이유 없이 받아들이랍니다. 이후 비루스와 눈이 마주친 베지터. 어렸을 적 공포심이 생각나 잔뜩 쫄아버리는데 눈치 빠른 비루스는 베지터 왕자 맞냐며 꼽주더니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 왕도 베지터처럼 겁이 많았다며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공포에 질린 베지터는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부후가 나서 비루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스터 사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해서인지 무지성으로 들이댄 것인데 아무리 부후라 해도 당연히 파괴신을 이길 수 없었죠. 딱밤 몇 방으로 예절 주입 완료한 뒤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때 개왕이 오공에게 귓속말을 시전합니다. 소환하려는 사이어인에게 음성 연결을 해줄 테니 알아서 설득해보라는데요. 그동안 비루스는 베지터와 오반이 어떻게든 맡아보기로 하죠. 그렇게 의문의 사이어인과 연락하게 된 손오공. 혹시 베지터의 동생 타블이냐고 물으니 놀랍게도 아니랍니다.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6명의 사이어인이 필요한 이유 등 빠른 상황 설명을 한 뒤 베지터를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이어인은 베지터 왕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던 인물이었고 급기야 사이어인을 멸망시키려 했던 프리저군이 아니냐며 의심하기까지 이르고 마는데 그 사이 베지터와 오반은 나가 떨어졌고 이젠 더 이상 시간을 벌어줄 인물이 없는 상황.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부르마가 비루스의 뺨을 때리더니 자기 생일 파티를 망친 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는데요. 열받은 비루스는 역으로 부르마의 뺨을 때려버리는데 바로 옆에서 와이프인 부르마가 맞는 장면을 목격한 베지터. 치솟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베지터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오공은 이때다 싶어서 교신을 계속합니다. 프리저 얘기가 나온 김에 오공 본인이 프리저를 없앤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의문의 사이어인은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공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오공의 대답은 나는 지구에서 자란 순오공 또는 카카로트다 라고 답해줍니다. 한편 베지터는 엄청난 초사이언으로 각성해 비루스를 밀어붙이나 싶었지만 역시나 안됐죠. 비루스는 이 세상 전투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루스는 다음 주자는 없는 것 같으니 볼일 다 봤다며 지구를 파괴하려는데 이때 갑자기 커다란 전투력을 가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신용의 부름에 응한 의문의 사이어인이었죠. 놀라운 점은 이 사이어인의 머리 스타일이며 생김새며 오공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란 겁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다들 벙찌고 마는데요. 상상도 못할 인물이 튀어나오자 다들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비루스는 이 사이어인과 구면이었는지 오랜만이라며 말을 걸어오는데 의문의 사이어인은 비루스를 쓱 보더니 살짝 이를 갈다가 이내 외면하고 초사이어인으로 변한 뒤 오공에게 말없이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6명의 사이어인이 모두 모였고 오공이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르는데요. 비루스는 그럴 시간을 줄 것 같냐며 엄청난 크기의 파괴구를 날릴 준비를 하는데 이때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야무치가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 웬 소란이냐며 비루스의 뒤통수를 후려버립니다. 비루스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본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당황했고 또한 야무치는 부르마의 전 남친이라 그런지 그녀의 옆에만 있으면 왠지 모를 센 척을 하게 되어 그 당당함이 더욱 비루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틈을 타 사이어인들의 의식이 무사히 끝났고 마침내 순호공을 붉은 머리의 사이어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광경을 본 비루스는 야무치에게 넌 그저 함정이었냐며 그를 없애려 하지만 곧장 순호공이 가로막고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힘을 얻은 오공은 비루스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적잖은 유해타를 날리며 꽤나 선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익숙한 변신이 아니었던 오공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전에 셀에게 사용했던 비장의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하죠.
やるじゃないか。 모든 에너지를 다 쓴 오공, 결국 비루스에게 패배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비루스에게 쓴맛을 받기에 달려들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의문에 쌓여있니 베지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본인이 당분간 비루스를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버릴 수 있으나 비루스가 다시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그때 동안 수련한 뒤 비루스를 쓰러뜨려달라 부탁합니다. 멍 때리다 정신이 번쩍 든 베지터는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반다나를 질끈을 묶은 뒤 비루스에게 달려들죠. 하지만 오공도 못 이긴 상대를 일반 사이어인이 감당될 리 없었습니다. 결국 데스볼에 휩쓸려 죽나 싶었는데あいつらの仇を討つのは俺だ。俺が貴様を倒す。これで全てが그렇게 의문에 쌓여있는 비루스와 같이 다른 공간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베지터는 그가 했던 말들을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추측해보는데 분명 행성 베지터가 멸망할 때 오공, 베지터, 타블, 래퍼, 라데츠 5명 외에는 모두 베지터 행성에 모여있었답니다. 도망쳤어도 분명 프리저 눈에 띄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죠. 한편 크리링은 오공과 닮은 모습을 보고 오공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묻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는지 아무 대답이 없던 손오공. 베지터는 오공을 보며 다시 싸워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다 말하고 생각에 잠긴 오공을 클로즈업하며 드래곤볼 신들의 전쟁편이 마무리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